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오정희 작가의 산문집 내 마음의 문의를 보면서 소설가는 어떻게 글을 쓰는지, 그리고 소설가라면 글을 쭉쭉쭉쭉 잘 쓰는지, 그들도 한 문장 한 문장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문의는 소설가 이제 오정희 작가가 쓴 산문집, 몇 개 안 되는 산문집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본인의 작가로서의 고뇌가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오정희 작가가 어떤 작가냐 하면 이제 1947년생이고요. 박완서 작가 등과 더불어서 한국 최고의 여성 소설가 한 다섯 손가락 안에 꼽아봐라 하면은 빠지지 않고 들어가시는 분인데요. 이렇게 여러 문학상을 수상하셨고, 특히나 2003년도에 독일의 문학상 리베라투르상을 이제 받았는데, 이게 한국인이 해외에서 받은 최초의 문학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문학 평론가들 대상으로 한국 문학 작품 중에 최고 작품 50개를 꼽아라 했을 때 그 50개 중에 무려 3개가 포함이 됐습니다. 유년의 뜰, 동경, 저녁의 게임 이렇게요. 그러니까 3개가 포함된 작가가 이제 황순원 작가도 아시죠? 소나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4개가 선정된 작가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글을 잘 쓰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글을 좀 쉽게 잘 쓰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런 분들도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한 줄도 못 쓰는 날도 있다. 그런 거를 내 마음의 문의 속에 보면은 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문의 안에 여러 산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소설 쓰기, 소설 짓기라는 제목의 수필이 있습니다. 산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아침 7시 남편과 고교생인 두 아이가 서둘러 집을 나가면 우선 커피를 한 잔 만들어 들고 내 방으로 들어온다. 노트를 펼치고 어제 쓴 글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본다. 열린 문으로 휙 바람이 불어온다. 인자는 말없이 연탄 집게를 들고 나가려는 귀머거리에게 큰 소리로 밖에 바람이 많이 부느냐고 묻는다. 이제 어제 요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거를 오늘 이제 애들 학교 보내놓고 혼자 집에서 어제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본 거예요.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겠죠. 그 느낌을 이어서 써놨습니다. 그 부분을 두세 번 되풀이 읽으며 내 눈 또한 대단히 수상쩍게 번뜩였을 것이다. 귀머거리가 나가버린 뒤 인자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게 해야 할지, 자신의 내부로 향하게 해야 할지, 아니면 과감히 장면 전환을 시켜야 할지 궁리가 서지 않는다. 볼펜을 놓고 뚫어지게 바라보는 노트의 희고 텅 빈 공간이 한없이 확장된다. 한자도 쓰지 못했는데 벌써 8시를 지나 9시가 다 되어간다. 밖을 내다본다. 멀리서 들려오는 종잡을 수 없는 소음들, 끓어오르는 삶의 소음들이 신경을 건드린다. 베란다 문을 닫고 거실 유리문을 닫으니 한결 조용해졌지만 어제 저녁 가족들이 그대로 치우지 않은 거실의 어수선함이 걸린다. 탁자 위의 빈 과일 접시와 찻잔들, 마구 널린 신문, 밤새 10개 앉은 먼지, 새벽밥 짓고 도시락 싸던 그대로 부엌도 어수선하기 짝이 없다. 우선 설거지를 하고 거실 청소를 한다. 아침의 그 금쪽 같은 시간이나 길을 흐트리지 않기 위해 한나절만이라도 어수선한 것을 외면하고 무시하자던 결심을 무너뜨린 것에 대해 어차피 내 손으로 해야 할 일들이니 일찌감치 해치우고 글쓰기에 전념하기 위해서라고 스스로 변명한다. 어수선한 집안꼴이 집중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도 말해본다. 간신히 이불만 개고 서둘러 빠져나간 그대로의 아이들 방도 치운다.
어느새 10시가 넘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텅 빈 백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생각은 원점에서 조금도 진전되지 않는다. 자, 이렇다는 거예요. 이 대소설가도 아침에 학교 보내놓고 혼자 집에 남았는데 아침 9시, 7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커피 한 잔 타서. 근데 어제 거의 마지막 문장을 탁 읽어보고 고민을 하고 7시에서 10시가 됐잖아요. 3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한 글자도 더 못 쓴 거죠. 이제 그 사이에 마음이 답답하니까 이제 집도 치우고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그죠? 우리도 책 읽고 공부하자고 책상 앞에 앉았다가 또 집중 못하고 또 이것저것 뭐 화장실 갔다가 물 먹었다가 또 뭐 좀 치웠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데 이분은 이제 결국은 써낸다는 거예요. 그죠? 이분은 또 어떻게 결국에 써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끈질기게 앉아서 계속해서 고뇌하니까 어쨌거나 쓴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누군가는 여기서 이제 포기하고 누구는 끝까지 매달리고 그 차이지 쓸 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문장에 대한 고민입니다. 귀머거리는 그녀를 둘러싼 난막처럼 아늑하고 조용한 침묵의 세계에서 안전하다. 자, 이 써놓은 자기의 한 문장을 둘러보니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한 문장을 쓰고는 다시 볼펜을 놓고 들여다보다 난막처럼 아늑하고 조용한을 지워버린다. 침묵의 세계가 두텁고 끈끈한 막에 쌓인 알 속에서 조용할 것 같은데 조용할 것은 당연한데 불필요하게 수식하고 있다. 또한 직유법의 남용은 내용 없는 매끄러움과 번잡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갈수록 직유보다 은유적 표현법에 기울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자, 이렇게 한 문장 써놓고 요 문장에 요게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이런 거를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지웠다가 썼다가 이렇게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작가들이 쓴 책은 우리가 허투루 읽을 게 아닌 게 한 문장 한 문장에 이렇게 고민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죠? 다음 134페이지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애를 가졌을 때 인자는 자신이 베고 있는 것이 도롱뇽 알이거나 커다란 황금알이거나 이제까지 보도 듣도 못한 이상한 형태의 생물체이거나 혹은 거품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렸다. 자, 이 문장을 보고도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도 듣도 못한 이상한 형태의 생물체? 말이 아닌 문장으로서는 무책임하고 모호하지 않은가? 붉은 줄을 긋고 괄호를 친 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라고 써 넣는다. 자, 이렇게 고민한다는 거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분의 이런 자세에서 우리가 글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5페이지에 또 이렇게 자신의 글이 이어집니다. 이건 이제 이 산문이죠. 자신이 글을 대하는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네요. 소설을 주기로 약속한 마감일은 다가오는데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다.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 쓰고자 하는 소설에 대해 생각할 때의 무엇인가 내게 몸담오는 느낌, 예감, 이미지들이 작은 불씨로 피어올라 가슴 떨리게 하고 온몸을 뜨겁게 달구던 열정은 어디로 간 것일까? 어디로 숨어버린 것일까? 노트를 뒤적여 애초의 구상을 되살려본다. 거친 스케치, 흐릿한 몇 가닥의 에스키스, 형태와 색채가 바랜 이미지들, 노트의 자잘한 가로줄이 거슬려 밀쳐두고 원고지를 꺼낸다. 또박또박 큰 글씨로 써보지만 역시 마찬가지다. 원고지도 치우고 컴퓨터를 켠다. 어서 칠하는 책은 양 쉴 새 없이 깜빡거리는 커서를 보며 마음이 급해져 글을 친다, 소설을 친다 라는 문장을 쳐넣는다. 나는 컴퓨터로 작업하는 일에 능숙하지 않다 라고도 쳐본다. 컴퓨터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기능적인가 하는 말을 누누이 들어오면서도 나는 아직
마지막 단계의 정서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어떤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미미하지만 끊임없이 들리는 기계음과 깜빡이는 커서에 마음이 바빠 채 정리되지 않은 생각과 느낌들이 급하게 튀어나와 화면에 찍히고 한번 찍힌 활자들은 마치 채집되어 핀에 꽂힌 곤충처럼 고정되어 버린다. 나의 경우 더 이상 상상력이나 사고가 펼쳐지지 않는 것이다. 아니 어쩌면 일종의 보상심리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손의 통증이나 한없는 시간 끌므로 시원찮은 글일지라도 내 딴에는 고생을 했다는 자기만족감 변명. 자, 이제 본인의 글쓰기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 오정희 작가의 산문집 내 마음의 문의는 보면은 물론 뭐 소설 쓰는 법에 대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삶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 있고, 그리고 자신이 읽었던 좋은 글들에 대한 느낌,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존경하는 작가들 김동리라는가 이런 분들에 대한 자신의 느낌 이런 것들도 이 산문집에 담겨 있으니까요. 내 마음의 문이 두고 읽어보시면서 오정희 작가의 좋은 글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설 짓기, 소설 쓰기 부분의 산문을 통해서 작가도 이렇게 글을 쓰기가 쉽지만은 않구나. 그리고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숭고하게 대하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책 읽어주는 강사는 오정희 작가의 산문집을 통해서 소설가의 글을 대하는 태도, 글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